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 된 영화 대사입니다. 각 영화를 대표하는 명대사들이 하나씩 있죠. 선서 살려줘, 유르세 사스케. 눈치게임 1 이런 것들 말이지. 자, 밈이 된 숫자, 자막, 춤, 만화, 드라마에 이어 이번엔 영화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밈이 된 영화 대사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영화 하나 히트치면 그 영화의 명대사가 일시적으로 확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모시중원디도 곡성 흥행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썼는데 이제 보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뺄 거고요. 또 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대사도 뺐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맘대로 선정했으니 반박시 님들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을 담당하는 대사는 개돼지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원래 영상 초반부터 부정적인 밈 다루는 건 좀 별로긴 한데 기억에선 개돼지급으로 널리 퍼진 밈이 없어서 이거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개돼지는 원래 쓰던 말이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엄연히 실려있는 말이고 요즘 잘 안 쓰는 드립인 대꿀멍도 원래는 개돼지처럼 대꿀대꿀 구르고 멍멍 짖는다 라는 의미죠. 아름아름 쓰이던 개돼지는 2015년 개봉작 내부자들을 통해 유행이 재점화되었는데요. 극중 이강희의 대사 개돼지 멘트가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에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만큼이나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 한 고위 관료가 이 대사를 모티브 삼아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는 발언을 하여 좋든 싫든 개 돼지라는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쓰이는 곳이 많은 밈이지만 게임업계에서 특히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돈을 쓰면 강해지는 이른바 페이투윈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멸칭으로 쓰이곤 합니다. 비합리적인 BM에도 불구 돈을 마구잡이로 퍼다주는 모습이 마치 개 돼지처럼 멍청하다는 의미죠. 흑우랑 용도가 거의 겹치다시피 하는 밈이에요. 당연히 멸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공격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나 흑우가 그랬듯 씹덕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자기 비하적인 밈 정도로 순화가 되었죠. 때문에 참지 못하고 돈을 질러버린 뒤 멍꿀멍꿀 짖는 모습이라든가 게임사에서 뿌리는 보상을 사료라고 칭하는 등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게임사 쥐들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랬다가 역풍 존내게 맞은 적도 있고. 나도 메이플하는 사람이라 스플댐 들어오니까 개돼지 얘기는 여기까지. 자, 다음 니은을 담당하는 대사는 난 살아있다고 이기김이 씨부랄 것들아 입니다. 왜 밈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대사죠. 이게 말맛이 벌써부터 살잖아. 이 대사는 2006년 개봉작 아드레날린 24의 대사입니다. 주인공 체브첼리오스는 모종의 이유로 아드레날린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을 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두근두근 다방구라고 심박수를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편이 있었죠. 그게 이 아드레날린 24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무도는 해봤자 생마늘 먹기, 노래 부르기, 매운 음식 먹기 정도에 그쳤지만 영화에서는 차로 쇼핑몰 뚫기, 각성제 복용하기 등 청불 영화에 걸맞는 수위를 보여주죠. 근데 이 양반이 여자친구랑 있다가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그렇게 아드레날린을 강제로 높이며 해당 대사를 외친 겁니다. 상황만으로도 골 때리는데 누군가 이걸 난 살아있다고 이기김이 씨부랄 것들아 라는 개찰진 초월 번역을 하며 짤방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영화에서 그리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워낙 임팩트가 강했고 대사의 찰짐까지 더해져 아직도 아드레날린 24 하면 이 대사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독도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속편에서는 아예 경마장 트랙 위에서 자, 다음 디귿을 담당하는 대사는 다시보리 선녀같다입니다. 원래 이전부터 재평가를 위해 사용되던 밈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은근히 땡땡했던 새끼, 통안의 1승, 연전연승 등등이 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이 다시보리 선녀같다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사는 1993년 개봉작 당백호 점추향의 대사입니다. 주인공 당백호와 친구들은 추향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보러 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절세미인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 그런 수준의 외모였단 말이죠. 허나 친구가 미인은 꽃과 같아서 입까지 보아야 그 외모를 알아볼 수 있다 며 옆에 있는 시녀들을 부르자 와우!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냐? 때문에 이 다시보리 선녀 같다란 대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보통 구관이 명관이라고들 하죠. 나중 사람을 겪어봐야 비로소 먼저 사람이 좋은 줄을 알게 된다는 말. 명탐정 피카츄 징그럽다고 욕먹었지만 소닉 이후 선녀가 되었고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다 개 같았지만 코로나 이후 선녀였단 걸 깨닫듯이 말이죠. 아무튼 해당 드립이 폭넓게 쓰이며 아예 선녀라는 말 자체에 재평가의 뜻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원문인 은 박수가 나올 만큼 아름답다 정도로 해석되는 말이지만 다시 보니 선녀 같다라는 말로 초월 번역되었다는 거. 자, 다음 리을을 담당하는 대사는 라면 먹고 갈래입니다.
라면 먹을래요? 이젠 클래식이 되어버린 플러팅 멘트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쉴래? 처럼 은근히 돌려 꼬시는 멘트의 조상님이죠. 해당 대사는 2001년 개봉작 봄날은 간다의 대사입니다. 여주인 은수가 남주 상우에게 던진 유혹의 멘트죠. 실제로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라 라면 먹을래요? 였고요. 근데 여주가 이영애님이잖아. 그 파괴력이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지. 덕분에 아름아름 쓰여오던 말이긴 했습니다. 만 이후 2010년 초 BJ 도복수님의 라면 먹고 갈래 클립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제대로 유행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는 SNL에서 안영민님이 유행어로 밀기 시작하며 아예 생활 밀착형 밈이 된 거고요.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플러팅 멘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엔 라면 먹고 갈래는 좀 올드해서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보고 갈래? 라는 멘트가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고양이 좋지. 고양이 어딨어? 자, 다음 미음을 담당하는 대사는 마이 프레셔스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 대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달아 개봉했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대사입니다. 작중 골룸이 절대 반지에 집착하며 내뱉는 대사죠. 쟁쟁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도 골룸은 비주얼로 보나 캐릭터성으로 보나 그 임팩트가 상당하여 씬스틸러로서 관객들의 뇌리에 남게 되었고, 그의 시그니처 대사인 마이 프레셔스 또한 뇌리에 남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명대사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끈 멘트예요. 근데 유명세와 밈화는 또 별개의 얘기죠. 마이 프레셔스는 한 개그우먼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예, 2004년 웃지마에서 선보인 이 조혜련님의 골룸 분작이 밈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2022년, 지금 봐도 비주얼이 쌀발하거든요. 2004년에는 어땠겠어. 진짜 레전드 그 자체였다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해당 회차가 방영된 이후 골룸 그리고 마이 프레셔스가 일약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단순의 밈화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조혜련님도 이때를 기점으로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맘먹고 망가져야 하는 분장이었다 보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레전드로 남은 분장이었기에 개그 쪽에 그 영향을 깊게 남겨 이후 개콘의 코너 분장실의 강 선생님에서 안영민님은 항상 이 분장이 기본값이었다는 거. 자, 다음 비읍을 담당하는 대사는 반지닫기입니다. Of all the lanterns who have ever worn the ring, there was one whose light shined brightest. 이 대사는 2011년 개봉작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의 대사입니다. 반지 닫기의 유래가 된 이 대사, 사실 문제가 될 건 아니거든요. 반지를 낀 모든 랜턴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가 있었다. 어디서나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대사잖아, 그죠? 근데 한 아마추어 자막러가 오역을 진짜 정신나간 수준으로 내버립니다. 여기 이 샤인들을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닦다라고 번역하여 모든 랜턴들은 반지를 착용했으며 그 중엔 반지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이따위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는 대사도 원래는 악마는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No Evil을 따로 해석하는 바람에 아니다 이 악마야 라고 번역해버리는 대참사를 일으킵니다. 딱 닉 퓨리의 를 어머니로 번역한 사례랑 아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번역본을 아예 왈도랜턴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물론 오역이 그대로 밈이 되는 경우는 흔한데 이 반지 닫기가 더욱 크게 인기를 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린랜턴 영화가 처참할 정도로 폭망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린랜턴의 주연이었던 라이언 레이놀즈가 영화 데드풀에서 시간여행을 하여 그린랜턴에 출연하려는 자기 자신을 쏴버릴 정도로, 안 그래도 폭망해버린 영화에 이 정신나간 오역 자막이 막타를 쳐버리며 영화의 정체성 자체가 반지 닫기라는 기괴한 오역에 갇혀버린 겁니다. 때문에 아니다 이 악마야 와 반지 닫기는 영화의 처참한 완성도를 은유하는 대사로 자리매김했고, 닫기라는 말은 아예 망한 영화 뒤에 붙는 전미사가 되어버렸죠. 그 엄복동이랑 좀 비슷하게 쓰인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만 이게 영화가 폭망했을 뿐이지 코믹스 원작은 엄연히 띵작이고 팬도 많은데 반지 닫기 밈이 정착되는 바람에 캐릭터 이미지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팬들이 이에 대해 많이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핀포인트 정확히 잡고 써야 되는 밈이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 밈이 된 영화 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편이 일단 되는 대로 대사 모으고 보니까 교역부터 비읍까지 딱 맞아 떨어지네 싶어서 일단 가라다 순으로 알아보자 라며 갈기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신뢰 테스트처럼 됐어요. 왜냐면 비읍까지는 나왔는데 시옷부터 이읍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 이거 2편 낸다 해놓고 펑크라면 진짜 개쳐먹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또 보죠.